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직업분리의 원칙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차, 2차 아주 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들으면요, 기본적으로 1차에서는 5점, 10점 먹고 들어가고요, 2차에서는 6점 먹고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1차, 2차 아주 잘 나온다. 폐치교도 나오는 파트다라고 보고요. 직업분류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제목이 중요해요. 직업분류의 일반적인 원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 있다. 여기가 또 오타가 보이네요. 위배된 것을 이제 여러분 이제 대충 감 잡죠. 뭐 오타가 나오면 스스로 학습 알아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포괄성의 원칙, 배타성의 원칙 내용이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였는지 분류가 포괄되어야 한다. 특정한 직무가 누락되어 분류가 이런 내용보다는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경험, 갑자기 이런 시가 생각나네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떡공장을 똥구멍 찢어지도록 3년 반 동안 다녔지 않나.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떡공장 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떡공장보다는 빵가게로 할까, 이번에는요? 그럼 좋아요. 빵가게 있단 말이에요. 빵집이에요. 빵집. 그냥 중국집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떡공장 갔다가 빵가게 갔다 중국집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중국집에 여기 조리사가 있습니다. 조리사가 있고요. 또 배달원이 있습니다. 또 서빙이 있습니다. 이걸 다 직무라고 그래요. 여기서 직무가 누락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직업할 때. 근데 중국집에 보게 되면요, 중국집에서 한 사람이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중국집 한 사람이 조리도 하고 배달도 하고 서빙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너 직업이 몇 개야? 나 직업 3개야. 조리사야, 배달도 해, 서빙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배타성의 원칙입니다. 배타성의 원칙이다. 다시 갑니다. 이렇게 모든 이런 직무를 다 직업으로 보게 되면 배타성에 어긋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든 같은 단위의 직업으로 본다. 그냥 중국집 이렇게. 만약 사장이면 중국집 사장, 직원이면 중국집 직원,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본다 이겁니다. 이걸 배타성의 원칙이다. 이 3가지로 직업을 나누게 되면 배타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요. 포괄성의 원칙은 직업을 분류 시 얘를 빼먹었어요. 조리사를 빼놨어요. 직업을 분류 시. 이러면 포괄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모든 직무를 다 포함시켜야 한다. 조리사도 포함시켜야 되고, 직업을 선정할 때요, 배달도 또 포함시켜야 되고, 그래서 모든 직무를 다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건 포괄성의 원칙이고요. 모든 직업이 다 직업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배타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원칙을 갖고 나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간결하게 정리하면요, 직업의 분류 원칙 2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 있는데, 직업을 분류 시 모든 직무를 다 직업으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누락되면 포괄성에 어긋난다. 모든 직무가 다 직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 모든 직무를 다 직업으로 보게 되면 배타성에 어긋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괄적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포괄적 어떤 사람이 아까처럼요, 시골에서 조리사도 하고 배달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럼 도대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직무를 하는데, 그러면 뭘로 직업을 보냐 이거예요. 그 원칙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포괄적 업무가 발생 시, 업무가 포괄적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직업을 분류하냐? 직업 분류 원칙. 포괄적 업무가 발생 시 직업 분류 원칙.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1차, 2차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쭉 있는데요,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째,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주된 직무에 따라서, 주된 직무가 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설명 똑같이 할게요. 중국집에서 어떤 사람이 조리사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달도 해요.
배달원도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직업으로 보게 되면 직업이 두 개다 이러면 배타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업을 하나 정하긴 정하는데 뭘로 정하냐 이거예요. 그게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주된 직무, 주로 뭐 하냐 이거예요. 조리사하고 배달 중에서. 그 오전에 봤더니 요리만 해요. 요리. 그래서 이 사람 주로 조리사구나. 조리사라고 쓰려고 봤더니 또 오후에는 또 배달만 해요. 배달 둘이 비까비까한데 또 이걸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최상급 직능 수준, 직능 수준이 뭐가 더 우선이냐 이거예요. 최상급 직능 수준이. 봤더니 조리사, 직능 수준. 보니까 막 이 숱하면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냥 한번 딱 치니까 그냥 막 만가닥이 우룩 쏟아지네요. 와, 이 사람 대빵이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최상급 직능은 조리사야. 라고 봤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배달을 할 때를 봤더니 오토바이를 또 한 손으로 앞바퀴를 들고 배달을 하네. 와, 이것도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둘이 삐까삐까해요. 그래서 직업을 결정 못 하겠어요, 또. 그래서 그럴 때는 맨 마지막에 생산 업무 우선 원칙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한다. 그러면 조리사가 생산해요? 배달이 생산해요? 조리사가 생산이죠. 그래서 이 사람 직업은 조리사구나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잘 드렸으니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앞에가 제목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사자성어로 포주최생. 그래서 사자성어 포주최생입니다. 포괄적 업무 발생 시 주된 직무 우선 원칙으로 직업을 결정하고 주된 직무로 직업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최상급 직능 수준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하고 최상급 직능 수준으로 직업을 분류하지 못할 시에는 맨 마지막에 생산 업무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하더라. 포주채생.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포주채생이 아닌 게 나올 때도 있고요. 이 순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두 문제 또 풀어봤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생산 업무입니다. 직업 분류. 직업 분류의 맨 마지막 단계는 무슨 단계다?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을게요. 시험 문제에 어쩌고 저쩌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뭐 어떤 빵집에서 뭐 제과가 케이크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케이크도 만들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럴 때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조리사로 직업을 명령하였다. 이건 무슨 원칙입니까? 조리사는 생산이죠. 그래서 답이 생산 업무 우선 원칙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하였다. 그래서 빵가게에서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조리사로 분류할 경우 어떤 원칙입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생산 업무다. 이렇게 여러분 맞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직무의 우선 원칙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별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된 직무선 두 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관련한 항목에서 명시된 직무 내용 쭉 나오는데 상관성이 가장 많은 거예요. 주로 뭐 하냐 이겁니다. 주로. 이럴 때 예를 들면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강의, 평가, 연구 등 진로, 처치, 환자 상담 등 직무 내용을 방해해서 관련 항목이 많은 강의를 많이 하냐 아니면 환자를 많이 보냐. 강의를 많이 하면 교수고 환자를 많이 하면 의사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이요. 이런 걸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이다. 여기서 조리사를 하냐? 배달을 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과 진로를 겸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이럴 때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이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아까 설명 다 했고요.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질 때는 생산이 우선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종 단계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진 경우는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최종 단계 이건 볼 거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빵을 생산하여 판매도 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빵으로 분류했다. 이건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겁니까? 라고 하면 답이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봉합니다. 다수직업 종사자 얘도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차, 2차 잘 나옵니다.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어떨 때는 또 영어가 더 이해가 빨라요. 다수직업 종사자를 영어로 2잡, 3잡 이해가 금방 되시죠? 한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2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직업은 2가지, 3가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결정하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수체, 다수직업 종사자 시 취업 시간 우선 원칙이라 이겁니다. example 예를 들면 제가 떡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밤에는 낮에는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강의할 때 강의 수입이 적어서 또 밤에 또 떡공장 다니고 막 그랬었습니다. 정말 눈물 젖은 떡 갑자기 막 또 목이 메이네요. 가뜩이나 떡이 목이 메이는데 또 갑자기 저도 막 옛날 생각하니까 낮에 강의하고 또 밤에 떡공장 다니고 떡공장 칠 때는 또 까대기 또 물류센터 다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 징글징글한 아주 그냥 주식 빅합리라고요. 주식 아주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넌절머리가 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주식하지 마십시오. 주식하는 그 순간, 주식 세계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오징어 게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오징어 맛있게 먹고요. 오징어 게임 그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절단납니다. 그런 세상에 안 들어가는 게 행복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잔소리 같지만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아요. 주식도 한탕주예요. 돈 넣고 돈 먹기. 일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잘만 맞히면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그 달콤한 세계. 그게 주식 세계 도박판 노름판 아니겠습니까? 현혹되는 거죠. 자꾸 빠지다 보면 인간이 파멸돼 버려요.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단순해요. 다 뭐 경제 행위 뭐 경제 공부 이거 다 개나발 소리입니다.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일 안 하고 편하게 잘만 맞히면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흥미롭고 쾌락주의, 그게 주식하는 사람의 목적이거든요. 그 세계에 안 들어가는 분들이 복 받은 분들입니다. 하여튼 그 세계에 들어갔다가 아주 쫄딱 망하고 노숙까지 갔다가 노숙자 쉼터에서 또 한 2년 살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또 6개월 동안 또 강제로 입원까지도 당하고 별의별 짓 다 당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땅 끝에서 주식을 딱 끊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서 또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내용을 제가 쓴 자서전 책이 곧 출판됩니다.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 이제 증보판, 인문학으로 증보판 새로 만들어서 이번 달에 또 출판이 됩니다. 많이 좀 여러분들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야, 우리 교수님이 저렇게 인생 끝판왕까지 살았구나. 야, 저런 분도 살았는데 나도 살 수 있구나. 이런 또 희망이 생길 겁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요. 떡공장 다니고 강의하고 이럴 때 직업이 2개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직업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시간이 많은 것으로 직업을 선택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시간이 떡공장하고 강의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수입이 많은 것으로 직업을 선택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수입도 똑같아요. 그럴 때는 조사 시 최근의 직업을 선택한다. 조사할 당시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강의할 때 조사하면 강의하는 사람이고 떡공장 다닐 때 떡공장에서 근무할 때 조사하면 떡공장 직원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조사 시 최근의 직업에 따라서 결정한다. 다수시체. 여러분들 포주 채생하니 다시수체라 이렇게 사자성어 만들려면 아주 또 한두 문제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포주 채생 포괄적 업무 시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생산 업무 우선 원칙, 다수시체 시체 그렇습니다. 다수직업 종사 시 시간, 수입, 조사 시 최근의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직업 표준 직업 분류의 순서 배열 원칙입니다. 직업이 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도 직업이 있고 표준 산업 분류에도 직업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직업이 많습니다. 직업 사회도 있고. 근데
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순서를 넣을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써 있는 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그러니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있는 그 순서대로 먼저 배열하였다 이거예요. 첫째 순서 배열 원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있는 순서대로 먼저 배열하였고요. 그 다음에 특수일반 분류, 특수일반인데 특수를 먼저 배열하고 일반을 나중에 배열하고요. 그 다음에는 고용자 수가 많은 사람, 많은 거, 직능 수준이 높은 거, 직능 유형을 고려해서 직능 유형이 뭐 이런 상황을 봐서 그래서 직능 수준이 비교적 높거나 고용자 수가 많은 직무를 우선해서 배열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면 타당도로 이렇게 이런 것들로 배열하였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류 체계 및 번호 쭉 나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 보고 올 거 없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나머지 보면 더 헷갈려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시험에 나올 때 기억날 겁니다. 대분류 중심이다. 관전사서 판농이는 기장을 했는데 단군 10가지 대분류 중심이다. 10가지니까 십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분류 중심 십진법이다. 라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분류는 관리자가 있고요. 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있고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러분, 자, 시험 문제 갑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박스 안에 들어가고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전문가 및 관련직, 전문가 및 기술직, 전문가 및 관련직 써 있지 않습니까? 지가 다 써 있는 게 답이라고 했죠. 그럼 답이 뭐예요? 답이 2번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게 답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걸 외우지 말라 이거죠. 이런 거. 근데 교수님 여기는 시험 문제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잘 버리는 게 요거 하나 나오네요. 요거 대분류에서 관리자가 나옵니다. 관리자는 현업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 시간이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현업을 겸하는 경우에 80%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80%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80% 시험에는 70% 나옵니다. 70%가 아니라 80% 이상을 경험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한다. 관리자 80%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라고 보고요. 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 박스 그대로 놓고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답이 다 써있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도 나왔고요. 사무 종사자에서는 나올 거 없습니다. 서비스 종사자도 나올 거 없습니다. 판매 종사자는 말 그대로 판매는요. 여러분 판매 나오면 뭐가 나와요? 영업. 또 영업 나오고 방문, 판매, 영업, 노점, 통신 이런 거는 그냥 딱 봐도 판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매장에서 계산, 영업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답이 뭐예요? 판매 종사자다. 이건 인문학입니다. 볼 것도 없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요. 여기도 넘어가시고요. 단순 노무 종사자 대분류 몇 번이다? 9번이다. 주로 수공구에서 단순하게 일한다. 단순 노무 종사자. 대분류 몇 번이다? 9번이다. 라고 보시고요. 군인은 제2 직능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고용직업분류가 합니다.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뭐예요? 캐코죠. 순수 토종. 이제 이런 걸 한국 국제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이걸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 순수 토종으로 만든 게 한국고용직업분류다. 그래서 보통 한국고용직업분류로 해서 직업사전이나 직업정보망에 자료가 나간다라고 보고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행한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행 하나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적 개념의 직업 분리는 직능, 유형, 직능 수준을 뭐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외우는 분 아주 개토레입니다. 외울 거 없습니다. 요거 하나 보겠네요. 요거는 기존의 중분류 중심, 기존에는요 법이 개정되기는요 중분류 중심 24개의 중분류 중심에서 대분류 10진법으로 한국 표준 직업과 같이 대분류 10진법으로 개편되었다. 이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 24개 중분류로 되었었는데 24개 중분류 대신에 10진법 10가지 대분류 중심, 한국 표준 직업 분류와 똑같이 10가지 대분류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 잡고요. 뭐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분류 여기 나왔죠? 대분류 10가지 10진법으로 이루어졌다. 대분류 10가지 얘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관전사서 판농에는 기장을 했는데 단군 나왔는데 얘는 왜 안 이어도 되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외울 거 없고 이거 35개 항목, 중분류는 소분류는 136개 항목, 세분류는 450개 항목 이런 거 외우는 사람 개토레입니다. 개토레이가 아니라 정말 개토레이도 너무 애교스러워요. 개토라예요. 이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정신병이에요. 근데 의외로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있다니까요. 참고로 참 다른 사람 뭐 다른데 험담에서 뭐하지만 에드왈, 시대고사 이런 데서는 이거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다 외우세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한 점이 있다니까요. 경영, 사무, 금융, 보험 중에서는 중분류가 3개고 소분류가 18개고 그래서 세분류가 70개고 이거 다 외우십시오. 이거 미친 짓입니다. 폐지교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국 표준 산업분류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산업분류는 또 시험에 나올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또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